자, 그럼 오늘 절세 뉴스 탑3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뉴스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해서 자금 출처 검증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거래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주택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들어간 상태로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나 편법, 상속, 증여 행위,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함께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가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하에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를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란에 종교활동비를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님, 최근 국세청이 이 거래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주택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이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합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합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문제도 챙기셔야겠지만은 자금에 대한 소명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상속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뉴스들에 따르면은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부모님이 어떻게 자금을 모으셨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넘겨준 것도 있지만 그 이전 부모님에 대한 자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한 상태에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안 겪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면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현재 어떤 시점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과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에 관한 어떤 팁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을 하던 증여를 하던 관련된 절세 전략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준비도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